황금이 똥 봐. 이거 니 똥 두 봉지나 쌌어. 니 똥이야. 싫어? 니 똥도 너는 싫냐? 두 번째, 편서풍 파동과 지상 기압 배치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의 밑부분이고요. 편서풍 파동과 지상의 기압 배치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지상의 기압 배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압, 저기압 얘기하는 그 지상의 기압 배치입니다. 편서풍 파동은 이 지상의 기압 배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제 여기 기압골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으로 가보면 자, 여기서 경도풍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도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이미 했고요. 경도풍은 고기압성 경도풍과 저기압성 경도풍이 있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직윤풍이 있었고요. 직윤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등압선에 나란히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등압선에 나란히 부는 방향이라는 것은 평행하다는 뜻이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이 공기덩어리에 대해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완전히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렇게 직윤풍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의 움직임은 전향력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윤풍은 등압선에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바람이었는데,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에 나란히 운동을 하기는 하나 등압선 자체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에 경도풍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기가 원운동을 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원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힘이든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힘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란 색깔 어디 갔지?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작기 때문에 이 남는 전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 공기덩어리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되면 전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공기덩어리의 속도는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흐름을 고기압성 경도풍이라고 했어요. 자, 고기압성 경도풍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부분입니다. 고기압성 경도풍은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과 구심력을 합한 것이다. 이 말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같은 만큼을 빼버리고도 전향력이 남아서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고기압성 회전을 한다, 시계 방향 회전을 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저기압성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두 개의 힘 중에 공기덩어리가 움직이는데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서 이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힘이 이쪽 방향으로 구심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회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기덩어리의 움직임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반시계 방향 흐름을 보이게 되고,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는 이 흐름을 우리는 저기압성 경도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향력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작아요. 따라서 바람의 빠르기는 고기압성 회전이 더 빨랐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시계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는 고기압성 경도풍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빠르게 회전해서 돌아왔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여기에서 공기덩어리가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병목 현상 같은 거, 병목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 공기가 앞에서 느리게 가니까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덩어리는 여기서 수렴을 해서 어디로든 다시 발산을 해야 됩니다. 수렴한 공기는 어디로든 발산을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륙권 계면에 거의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밑으로 향해서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공기가 수렴하는 영역이 생기고 여기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상에서는 이 하강기류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저기압성 회전을 한번 거치고 느리게 돌았다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이 지점. 자, 여긴 다시 시계 방향이고요. 속도는 빨라요. 자, 그럼 천천히 돌아왔다가 빠르게 돌아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공기가 비죠. 앞에서는 빠르게 없어지고 뒤에선 천천히 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기덩어리가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없어지는 거죠.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빈 흐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전환되는 이 지역은 상층 발산이 있어서 보상에 의한 흐름,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 지상에서는 또 밑에서부터 채워줘야겠죠. 따라서 이 저기압 중심이 만들어지고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형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압골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기압골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에서 이렇게 고기압성, 저기압성, 고기압성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이쪽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기압골이라고 해요. 밑으로 볼록하게 된 이 부분을 기압골이라고 하고,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은 저기압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골의 전면에서는 지상의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기압골이 지나가고 나면 고기압이 발달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편서풍 지대에서는 기압골이 접근을 하면, 상층의 기압골이 접근을 하면 저기압이 발달해서 날씨가 흐려지고요. 상층 기압골이 지나가면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날씨는 맑아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데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상층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압골의 서쪽이라고 하면 이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죠. 기압골의 서쪽에서는 상층 공기가 수렴을 해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지상에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자, 기압골의 동쪽은 기압골의 오른쪽이죠. 상층 공기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지상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상층의 편서풍 파동의 형태는 지상의 기압 배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압골이 접근을 하는 이 지역, 여기서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기압골, 상층의 흐름은 온대 저기압 또는 고기압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그만 문제 3번으로 가면 편서풍 파동에서 기압골의 동쪽이면 오른쪽이죠. 기압골의 동쪽 공기는 발산을 하고요. 서쪽의 상층 공기는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기압골의 동쪽, 기압골이 접근해 오는 쪽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저기압이 발달한다고 하면 이 기압골의 서쪽의 상층 공기는 수렴을 하죠. 왜냐하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수렴하게 되면 이 수렴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지상 하강기류 만들어지면 얘는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서풍 파동과 지상의 기압 배치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이번에는 Z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Z류는 제트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빠른 비행기를 이야기를 할 때 제트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빠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Z류입니다. 편서풍 파동에서, 편서풍 파동의 일부예요. 편서풍 파동에는 Z류가 발달하는 지역이 있고 Z류가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편서풍 파동의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유난히 빠르게 흐르는 부분, 유난히 풍속이 강한 부분을 Z류라고 합니다. Z류는 편서풍 파동에서 축이 되는 좁고 강한 흐름으로, 편서풍 파동이 이런 식으로 울렁꿀렁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축이 되는 흐름, 좁고 강한 흐름으로 대류권 계면 부분, 대류권 경계면, 대류권의 위쪽 끝, 대류권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류권 계면 부분에서 남북 사이의 기온 차이가 가장 큰 곳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가장 큰 곳에서 Z류가 발생을 합니다. 남북 간의 기온 편차가 크면 클수록 Z류는 빠르게 만들어져요. Z류에 의해서 남북 방향으로 큰 진폭의 파동이 발생을 하면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는 저위도 쪽으로 내려보내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극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사이에 에너지 수송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Z류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 이 그림을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Z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상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데요. 이 Z류가 평소에는 이런 적당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다 보면 여기 고위도에는 찬 공기, 그리고 저위도에는 더운 공기, 이렇게 차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겠죠. 그러면 이 찬 공기랑 더운 공기는 평소에 편서풍 파동 안에 갇혀서 이렇게 서로 잘 섞이지 않는 편인데, 이 편서풍 파동의 그 진폭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울렁꿀렁이 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찬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따뜻한 공기는 지금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 더운 공기랑 찬 공기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온도 차이가 큰 곳에서 그 온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확대를 해볼까? 온도 차이가 크면은 이 두 지점 사이에 기압 경도력이 크게 발생을 해요. 여기가 차가운 곳이고 여기가 더운 곳이면, 더운 곳은 공기가 뜨겁게 팽창을 해 있기 때문에 대류권 계면도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 차가운 공기는 공기가 차갑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권 계면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등압선이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발달을 하죠. 이렇게 되면 이 사이의 지역,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사이의 지역은 같은 고도에서 기압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등압선이 500헥토파스칼 등압선이라고 하면, 이 지점은 여기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 500헥토파스칼 미만, 그리고 이쪽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500헥토파스칼보다 높죠. 왜냐면 여기 밑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얘는 기압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공기는 힘을 크게 받게 되고, 따라서 빠른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랑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Z류는 남북 방향, 남북 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Z류가 빠르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아, 그럼 그 지역은 남북 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Z류에 의해서 남북 방향으로 큰 진폭의 파동이 발생을 하면 고위도의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남북 사이의 에너지 수송을 활발하게 해서 전 지구적인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에 회전수조 실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구가 적당한 속도로 자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Z류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도 돼요. 해들리 순환으로도 충분히 회전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구는 자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의 열 수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직 방향의 해들리 수송 말고도 이렇게 수평 방향의 제트스트림 같은 편서풍 파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제트스트림도 크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Z류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대 전선 Z류, 한대 Z류 또는 전선 Z류라고 하고요. 이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것은 위도 한 60도 정도 지역을 말합니다. 이 한대 전선대는 급격한 기온 변화, 북쪽은 북극 쪽이고 밑에는 이제 중위도 쪽이니까요. 기압 차이가 커지고, 자, 기압 차이가 커지면 무슨 힘이 커진다? 기압 경도력. 위에 써있네.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 그 공기 덩어리의 흐름은 더 빨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작용해서 높이 10km 부근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높이 10km 부근은 중위도의 대륙권 계면입니다. 중위도에서는 높이 10km 부근에서 대륙권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아열대 Z류도 있어요. 자, 적도 부근에서 가열돼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지역으로 향하면서 이제 위도 30도 지역의 높이 13km 부근에서 전향력에 의해 동쪽으로 편향되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 아열대 Z는 적도 부근에서 가열돼서 상승한 공기가, 자, 해들리 순환 생각하면 됩니다. 적도에서 가열돼서 상승한 공기가 위쪽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전향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직 방향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도 있지만 일부는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되는 거죠. 따라서 전향력에 의해 상층에서 동쪽으로 편향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얘도 서풍입니다. 얘도 서풍이고요. 그래서 대륙권 Z, 이 대륙권 계면에서 발생하는 Z류는 둘 다 서풍 그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 높이가 13km 부근인 이유는 적도 지방은 대륙권 계면이 좀 더 높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뜨겁게 팽창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륙권 계면 높이는 한대 전선이 아열대 Z보다 좀 더 낮은 데죠. 자, 풍속의 세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바람도 빠르게 붑니다.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커져서 Z류의 풍속도 더 빠르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겨울철에는 Z류의 위치도 보면 지금 여기가 이 Z류 안쪽에 갇혀있는 공기가 찬 공기고 Z류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더운 공기인데 찬 공기의 세력이 이만큼 큰 거예요. 여기가 북극이에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찬 공기 안에 갇혀있는, Z류 안에 갇혀있는 찬 공기가 수축이 되어 있죠. 세력이 약합니다. 북극 쪽으로 좀 더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엔 더운 공기. 그래서 이 한대 전선 Z는 겨울철에 좀 더 남하합니다. 겨울철에 남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한대전선 Z의 위치는 여름철에는 좀 더 북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도 겨울이 좀 더 빠르고 겨울철에는 그 한대전선 Z가 나타나는 위도도 좀 더 남쪽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좀 더 밑에 위도인 좀 더 아랫부분 위도 지역까지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5쪽에 여기 1, 2, 3, 4번 Z류는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Z류는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중층 대기 Z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Z류는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륙권 계면에만 Z가 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자, Z류의 풍속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빨라요. 왜냐하면 온도차가, 남북 간의 온도차가 겨울이 여름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4번 한대전선 Z류는 여름철에는 남쪽으로, 아니지 북상하고 겨울철에는 남하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Z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Z류는 편서풍 파동의 일부 지역이에요. Z류랑 편서풍 파동을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편서풍 파동의 일부 지역에서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곳에 특히 빠르게 나타나는 흐름을 Z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문제에서는 남북 간의 온도차랑 Z류의 속력 같은 걸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졸려?